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동 사태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텍스트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는 시간인데, 자, 전 시간에는 가자 지구에 대한 그 이스라엘 그 무기한 군사 주둔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웨스트뱅크라고 하죠. 서한 지구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레바논 사태,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내 정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은요, 지금 서한지구가 가자지구가 지금 계속 통치가 이제 유지를 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서한지구도 지금 정착민들의 폭력 및 팔레스타인 청년들의 저항 운동가 증가하고 있고요. 가자지구와 비슷한 방향으로 지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타임즈에서는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긴장감, 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헤즈볼라의 역을 타격을 했기 때문에 이란의 이제 북부 위협은 좀 감소가 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이제 핵무기 그런 개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요. 국내 정치로 보면은 네타냐후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위기로 동정심이 변화됐다고 하지만 안보가 결국은 성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자, 이런 시점을 한번 영어로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가자지구에 가렸기 때문에 웨스트뱅크는 잘 몰라요, 우리가. 근데 그 이스라엘 책을 보니까 가자지구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How big is the occupied West Bank? 자, occupy라는 말 썼잖아요. 그러니까 occupy,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제 땅을 떼준 거죠. 그 유엔의 협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오슬로 평화협정이라고 해가지고요. 93년에서 95년도에 오슬로 평화협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세 개 지역으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40에서 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 정착촌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착촌 하면은 좀 빈민가 이런 개념이지만 여기는 완전히 이스라엘의 그런 군인들이 보호하고 있는 그런 정착촌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겠고, 자, 사이즈를 보니까요, 인도네시아 발리 비슷하다고 합니다. 발리 사이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리가 우리나라의 제주도의 한 3배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제주도의 3배 정도가 이 웨스트 뱅크의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구는 거한 294만, 2021년 기준. 그러니까 대충 한 300만이 산다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이곳에 이제 제주도 3배 되는 곳에 이제 아리엘 대학교, 이스라엘 대학교도 있고요. 실효적 통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그 여기다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실효적 통치를. 우리가 독도에 사람이 살듯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정착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의 나라 하면은 미국을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이민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건국 시에 70만 정도가 있었는데 2022년 기준으로 보면 한 700만? 그러니까 10배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환법이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규환법에 의해서 뭐 어머니 계통이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모계 계통인데 그것을 좀 확대해가지고 연 3만 명 정도가 계속 온다고 합니다. 이민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이런 정착촌에다가 또는 사막 지역 그런 걸 자꾸 이제 사람을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사람이 늘어나는, 한국은 계속 인구 감소인데 이스라엘은 계속 사람이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요르단의 서한지구죠. 요르단 서한지구라고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의 분쟁 지역이지만 팔레스타인의 행정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쪽은 온화한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고 이쪽에 있는 가자 지역은 지금 강경파 하마스라는 이란의 사주를 받은 그런 하마스라는 정치 집단이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전쟁이 있고 여기에 계속 주둔함으로써 완전히 가자 지역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영향이 지금 아큐파이드 웨스트 뱅크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타임즈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들어선 무허가 유대인 마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주도 3배 정도니까 이런 곳에 이제 유대인 마을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아웃포스트란 말을 써요. 원래 아웃포스트란 말은 군대 용어로 전초 기지 이런 뜻인데 아웃포스트라는 이름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착촌과 아웃포스트, 불법 무허가 유대인을 전체 합해서 200개 정도가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정착촌이. 그러니까 국제법상 유엔이 볼 때는 이건 불법이죠. 왜? 이 지역은 지금 그 팔레스타인을 땅을 떼준 거잖아요. 근데 이쪽이 이제 점령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이제 장벽을 이제 700km 정도를 했다는 것이고, 가자 지구는 한 60km 정도를 장벽을 지금 쌓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땅은요, 우리가 67년도에 3차 중동 전쟁이라고 있어요. 6.1 전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리아와 골란 고원 그쪽을 뺏었고요. 요르단에서 동예루살렘, 여기 이제 occupied east 제루살렘, 동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성지잖아요. 근데 이쪽을 포함해서 서한 지구, 웨스트 뱅크를 뺐고, 이집트로부터는 지금 가자 지구를 이제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67년도 이스라엘이 3차 중동 전쟁, 6.1 전쟁에서 이 세 가지 영역을 지금 땅 뺏기 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런 앵글을 개념을 아시고 이 기사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의 스트럭처를 지금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이제 재정착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스드, 여기서 쫓겨난 사람들, 돈 없어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4,223명 정도 된다라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정착촌들이 지금 디말리시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을 지금 자꾸 빼서 정착촌과 아까 아웃포스트라고 했죠? 이런 사람들이 200개 정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은 보시면 아까 ABC 지역이 지금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거나이제이션, 소위 이제 PLO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93년도 오슬로 어코드 협정에 의해서, 이 평화 협정에 의해서 지금 새 영역으로 나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세퍼레이션 월, 그러니까 이런 보안 장벽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시큐리티 월, 보안 장벽이라고 그러고, 팔레스타인들이 볼 때는 이것은 세퍼레이션, 그 별개의 구별하는 그런 담벼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곳곳에 이제 체크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감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아웃포스트, 그다음에 세틀먼트, 정착지, 이런 곳들이 지금 이 박스 네모 빨간색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지금 A, B, C 지역을 나누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에어리어가 18%가 지금 팔레스타인이 컨트롤하는 것이 18%, 에어리어 B는 이제 조인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동시 통치, 그다음에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것이 지금 60%라는 거죠, 60%. 그러니까 이제 웨스트 뱅크도 언젠가는 사단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역이 지금 이 제주도 3배 되는 영역의 60%가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있고, 그중에 22% 반반 18% 정도만 지금 이 녹색 지역만 지금 팔레스티니언이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93년도 오슬로 평화협정에 의해서 땅을 지금 할당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완전히 팔레스틴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법 점유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엔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유엔의 입장에서는 땅 따먹기인데 땅에서 두 국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이스라엘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왜? 유대 왕국을 건설하는 게 꿈이니까, DNA가. 그래서 아까 3만 명씩 1년에 계속 이제 이사를 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런 종교만 밥 먹고 기도만 하는 그런 무리들도 평균 뭐 7, 8명을 난다고 하잖아요. 출산율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구가 엄청 늘어나는 거죠. 이스라엘은 계속. 자, 또 하나 두 번째 알아둘 것은 이제 동예루살렘, 굉장히 민감한 성지가 있잖아요. 이 성지.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서예루살렘과 동예루살렘인데, 여기가 이제 올드시티라고 해가지고 그 유명한 성전산이 있어요. 이 성전산이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교, 회교의 동시 성전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것이, 이제 48년도 독립하면서 이 48 아랍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48년도에 이 땅에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독립전쟁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토착민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48 아랍인이다. 이제 그곳에 이제 살던 아랍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1952년도 국적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국적으로 20% 정도의 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사람은 무슬림이에요. 근데 정체성은 이중성이죠. 왜냐하면 자신들 조국은 이스라엘이야. 근데 민족은 팔레스틴인, 즉 아랍인이라는 거죠. 이런 무리가 하나 있고, 지금 예루살렘 인구가 한 90만 명인데 여기 인구 중에서 53만 명이 이제 동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랍인은 30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지금 23만 명 정도가 이제 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아랍인들은 영주권만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선거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법적인 성호권은 없고 그냥 거주자일 뿐 국민은 또 아니라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또 독특한 인구 부유를 가지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 독립전쟁에서 48년도 독립하면서 거기 원래 살고 있었던 토착민 그런 48 아랍인이 있고 이스라엘의 정부의 영주권을 받은 동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아랍인이 있고 아랍인이 48 아랍인 그다음에 그 동예루살렘의 그 영주권을 받은 아랍인 그다음에 봉쇄된 서한지구나 적대적 관계로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아랍인 전쟁을 피해서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등지로 떠난 난민주의로 살아가는 아랍인 이처럼 지금 네 가지가 국적과 신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레스타인 난민을 말할 때 어디 위치에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기사를 영어로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영어 공부하기 좋은 텍스트입니다. 자, 웨스트뱅크 방금 설명해드렸으니까 이제 배경 설명 이제 이야기 가실 거고요. 자, 드라마틱 갈수록 극적으로 디티어레이션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디티어레이션 테러 땅이고요. D가 다운입니다. 이게 땅 아래로 간다. 즉 타락한다. 뭐 질이 악화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웨스트뱅크도 가자지구처럼 될까봐 걱정을 하고 악화될 거라는 것을 타임즈에서는 지적하고 있어요. 자, 거의 700명의 사람들이 지금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아큐파이드 웨스트뱅크에. 자, 지난 10월 7일에 따라 이후로. 그러니까 10월 7일 하마스의 그런 전쟁을 선포한 뒤로 어땠습니까? 웨스트뱅크에서도 700명 이상이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라고 유엔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most deaths, 대부분의 사망은요, attributed to 뭔 탓으로 돌려지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forces, 군대 탓입니다. 그렇지만 some were, 어떤 것들은요, attributed to 뭔 탓이냐면 violent, 아주 폭력적인 이스라엘의 그런 세틀러, 정착민들 탓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후수, 이분들의 에포트, 노력들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displace라고 했죠. 난민을 만들다 이런 말이잖아요. 아니면 쫓아내다. 팔레스타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프람 뭐로부터? 그들의 땅에서 아까 A, B, C 영역으로 나눠서 계속 쫓아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스파이크란 말은 이제 대못이란 뜻인데 동사로 급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급등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타냐후의 그런 라이트 윙 중 우파 아래에서 이런 탄압이 계속 정착민을 쫓아내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 규환법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3만 명 정도가 매년 이스라엘에 오다 보니 이 사람들을 정착을 시키다 보니 웨스트뱅크에다가 또 하기도 하고 또 주변 그 사막 지역에다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프로 세틀러 거버먼트다. 그러니까 정착민을 찬성하는 그런 이런 네타냐후 정부가 이제 그루 성장했다는 거죠. 거의 브레이전 뻔뻔할 정도로 during the Gaza war. 그러니까 가자 전쟁을 이제 핑계로 뻔뻔하게 웨스트뱅크도 이제 더 탄압하고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파들의 정책, 즉 완전 이 팔레스타인을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 모든 eyes 눈초리가 이제 used to be on 가자. 지금 가자 지역에 이제 몰빵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They are on Lebanon. 지금 레바논 전쟁이 있으면서 지금 가자는 조금 줄어들고 지금 레바논으로 이제 신경이 곤두서고 있죠라고 노빅 씨는 말했다. 자, 그래서 What's happening in the West Bank? 자, 웨스트 뱅크에서 발생한 것은 go pretty much under the radar. 지금 레이더 아래에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웨스트 뱅크를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It's quite dramatic. 굉장히 극적입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사이트 인용했다는 거죠. 세틀러의 바이올런스. 그러니까 이 정착민들의 폭력. 그 다음에 rising appeal. 증가하는 호소죠. 뭐에 대한? armed resistance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among Palestinian. 그러니까 이 웨스트 뱅크에서 통제하고 막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런 청년들, 청년들이 이제 무장을 해가지고 저항하는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그룹들이 이제 계속 라이징, 증가하고 있고, 그걸 이제 어필하는 거죠. 호소하는 거죠. 탄압을 하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many of whom, 그들의 대부분은 embrace, 포용하고 있다. 뭘? resistance ethos. 자, ethos 하면 특정 민족의 정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ethos.
저항 정신을 이제 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마스에. 그러니까 하마스의 뿌리가 강경파인데 이런 정신이 이제 팔레스타인 웨스트뱅크의 젊은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죽어도 희망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항 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라고 이제 노빅 씨는 주장했다. 자, we are going to see the West Bank sliding in a Gaza-like direction. 그러다 보니까 웨스트 뱅크가 슬라이드 인, 뭘로 지금 미끄러져 들어간다? 가자와 같은 방향으로, 즉 가자 사태와 같이 웨스트 뱅크도 갈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다. 자, 현재 레바논 상황을 보시면요. 지금 뉴스에 나오기를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 지구를 공습했고, 그다음에 헤즈볼라하고 충돌을 하는 상황인데, 2023년 10월 이제 가자 지구 전쟁 이후 지금까지 헤즈볼라와 충돌로 1,199명이 사망했다. 민간인 포함. 이게 AP통신 집계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전투기 100대를 동원해서 지금 헤즈볼라 이쪽 골란고원 쪽이 굉장히 요충지죠. 높은 산 위인데 여기서 이제 보는 레바논을 이제 공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헤즈볼라를. 여기도 정당이에요. 자, 헤즈볼라가 뭐냐면 1982년, 1985년도에 설립이 된 헤즈볼라인데 여기는 일종의 당색이 노란색입니다. 당입니다, 당. 이슬람주, 시아파입니다. 그러니까 시아파니까 이란이죠. 그 다음에 레바논 내셔널리즘, 아랍 민족주, 반유대주, 반제국주, 반서방, 반시오니즘을 정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전투원이 한 2에서 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미사일이 20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15석, 그러니까 128석에서 15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헤즈볼라라는 정당인데 여기 돈을 누가 지원하고 있다? 이란이. 왜? 이 시아파 이슬람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하고 이 레바논하고 두 개 전쟁을 치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헤즈볼라가 320여 발의 로켓 발사 및 드론 공격을 했는데 이걸 다 막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중권은 지금 이스라엘이 꽉 쥐고 있다 보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 방위군이 이날 전투기 100대를 동원해서 헤즈볼라의 로켓 기지를 공습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서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하려고 준비하는 헤즈볼라 조직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위협을 없애고 자기 방어를 위해 레바논의 테러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AP통신 상황이죠. 자, 뉴욕타임스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공격이 이날 오전 5시에 예정돼 있었는데 이걸 미리 파악해서 이스라엘 공군이 15분 전 오전 4시 45분에 선제 타격을 가했다. 그래서 미사일 발사대를 모두 파괴됐다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상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국제뉴스에 이렇게 나왔죠. 2024년 8월 25일자 기사. 헤즈볼라 로켓 320발, 이스라엘 전투기 100대 충돌, 18년 만에 최악 충돌 이렇게 지금 언론에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또 읽어볼게요, 영어로. 자, 레바논은 이제 message to Iran. 자, 이란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한 거죠. 자, having dismantled, dismantle는 해체하다. 자, military capability of one Iranian proxy. proxy란 말은 프로가 앞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 즉 대리한다 또는 대리인, 뭐 프락시라고 하죠. 이런 대리 그 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헤즈볼라가. 그것에 이제 군사 능력을 완전히 해체했다는 거죠. 군사국민이죠. having PP. 자, 하마스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in September pivot to, 그래서 피봇이란 말은 중심축을 이제 전략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피봇이란 말은 중심점을 이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another, 다른 곳, 헤즈볼라로 옮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의 어떻게 보면은 프락시 포스가 이제 하마스인데 여기를 좀 무력화시켰고 해체시켰죠, 거우.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아까 말한 9월 달에 이제 레바논에 이제 그 헤즈볼라를 공격을 하면서 헤즈볼라라는 그 축을 이제 옮겼다는 거죠. 하마스에서 축을 옮겨서 이제 헤즈볼라로 옮겼는데 여기 이제 the battle hardened, heavily armed Shiite militia입니다. 그러니까 시아파 군대인데 아주 배틀 하든 아주 단단한, 그러니까 전투를 단단하게 했고 심하게 암드 무장이 되어 있는 시아파 밀리셔 민병대인데 여기가 이제 다모네이트 레바논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죠. 헤즈볼라가. 자, in 2 weeks 2주 안에 그것은 이제 decapitated its leadership. 그래서 이제 이란이 이란 속에서 이란이 이제 그 대통령 취임식 때 왜 그 목을 땄잖아요. 그 하마스의 리더를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더십 같은 것을 지금 캐피테이트, 캡이 목인데 D가 어웨이니까 목을 없앴다. 즉 목을 따는 걸 뭐라고 한다? 디캐피테이트, 즉 참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리더십을 참수를 했고요. 그래서 거의 2,000명의 사람들을 좀 이상을 죽였고요. 라고 이제 레바논의 이제 헬스 오소리티, 그러니까 레바논의 이제 건강 당국, 보건 당국이 이제 발표에 따르면 지금 레바논을 아까 공격하다 보니까 여기서 리더십도 지금 붕괴가 됐고 2,00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을 하기를 휴즈 아서널, 아까 그 미사일 뭐 20만 대가 있다고 했는데 그 미사일 타격대의 무기고를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regarded, 간주했다는 거죠. 무엇으로서? It's gravest security threat. 아주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했던 그런 미사일대를 이제 파괴를 한 거예요. 리절트, 그 결과는 바로 테크타닉 쉬프트였다. 자, 테크타닉이란 말은 이제 지질학 용어인데 지질 구조와 관련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의미를 이제 중대한 변화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지진이 날 정도의 격변이었다는 것을 이제 테크타닉 쉬프트였다. 아주 중대한 변화였다는 거예요. 중동에서 이게 레바논에 이제 헤즈볼라를 때린 게. 라고 이제 폴 살렘 오브 더 미들 이스트 인스티튜트, 이게 9월 30일 중동 연구소의 어떤 폴 살렘 씨가 썼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동에서 지각 변동이 큰 사건입니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자, the current route of Hezbollah. 헤즈볼라 이런 라우트란 말은 완패 또는 뭐 대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헤즈볼라가 현재 대패 상태는 리브, 이란을 완전히 심각하게 vulnerable, 취약한 상태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란이 돈을 댔던 헤즈볼라가 파괴가 되니 이란은 난감한 거죠, 지금. 헤즈볼라는 바로 이제 테헤란, 이란의 이제 프라이머리 프락시, 주요한 프락시 대리 전쟁을 했던 곳이었는데 그것의 미사일 아서널, 이게 미사일 타격 그 무기고가 이제 방해를 한 거죠. 이스라엘을 from attacking Iran directly. 그러니까 이란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 보면 이스라엘에 쉽게 말하면 코앞에 헤즈볼라가 가까이 있으니 이란을 직접 타격할 수가 없는 그런 디터드, 방해하는 그런 그 전쟁 억지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란은 그래서 without it, 그래서 그것이 없다면 이제 살렘은 포인트 아웃 지적하기를 이란, 테헤란이 어쩌면 지금 옵트란 말은 선택하다 이런 뜻이죠. 뭘 선택을 해? 옵션? 빌드, 더 많은 파워풀 디터런트, 강력한 억제책을 이제 만들 수 있고 그것이 어쩌면 뉴클리어 웨펀, 핵무기고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더 집중해서 이제 헤즈볼라 없으니까 완벽한 그런 핵무기를 이제 타결을 그 디터런트, 전쟁 억제책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스라엘의 입장은요, 지금 아이솔레이션 앤드 어펜시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국제사에서 고립되고 있고, 어펜시브, 지금 공격을 더 하려고 하고 있죠. 공격적이 되고 있어요. 자, 매서커, 이런 대량 살육과 키드내핑. 자, 10월 7일에 이런 그 납치 사건이 서먼, 지금 소환했다는 거죠. 뭘? The collective vulnerability. 그러니까 집단적인 취약성입니다. 근데 이 취약성은 accumulated, 쌓아왔던 것이죠. 지난 2000년간의 유대인의 역사.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그 나라가 없는 그런 전 세계에 떠돌았던 디아스포라 같은 상황, 여기서 축적된 그런 집단 어떤 DNA의 취약성이 있는데 그것을 소환했다는 거예요. 이번 전쟁이. 그래서 그들은 이제 shattered the sense of security, 그러니까 보안 감각을 이제 파괴했죠. 이스라엘이 exist, 존재하는 것이죠. 무엇으로서? ensure, 확실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은 이런 보안 안보가 이제 깨진 거예요. 이런 전쟁으로. 그러다 보니까 those losses, 그런 상실들이 have reshaped, 형성했습니다. The landscape, 경치란 뜻이 아니고 지형이죠. 네타냐후의 이런 그 지형을 만들었고, 이제 국가가 어려우니 이런 우파의 네타냐후가 소환된 거죠. 그리고 fragile coalition, 아주 연약한 연정.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역사가 계속 연정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정으로 서로 다수파가 없어요. 서로 연정을 해야만이 되다 보니 취약한 연정, 이런 것들이 이제 include, 포함합니다. extremist, 극단주의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threatening to, 이제 위협을 해가지고 leave the government, 정부를 이제 맡긴 것이죠. If there were a Gaza ceasefire, 그래서 가자 지역에 이런 ceasefire, 총성이 멈춘 휴전이 된다면 정부를 떠난다고 이제 위협을 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있다 보니 연정이 자꾸 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warning to Hezbollah, 헤즈볼라에 대한 이런 경고들이 바로 이제
처음으로 레드아웃, 읽혀진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네타냐후의 주요 정치적 라이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serving in the war, 전시 내각이 이제 되다 보니까 디셈버에 12월 달에 전시 내각이 들어오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헤즈볼라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이 읽혀지다 보니 전시 내각에서 정적들도 이제 코올리션 연정하다 보니까 서로 적들도 그래 전시 상황이니까 수긍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assassination to leadership of Hamas in Iranian government. 자, 이란 정부가 대통령이 당시 있을 때 여기 하마스의 리더의 암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사드가 했다고 하죠. 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 그러니까 대통령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지금 그때 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암살을 했는데 프롬 A to B죠. 여기서부터 to 또 모멘텀, 중요한 순간. 즉 반원의 사태에서 이런 모멘텀, 아주 그 미사일을 타격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이란 원래 이제 물리로 운동량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추진력, 중요한 순간. 그러니까 레바논의 이런 중요한 순간의 추진력,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디터런스, 억제책이다. 전쟁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선제 타격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이제 억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억제가 지금 리스토어드, 회복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제는 프레미스, 전제는 어떤 전제냐면 이스라엘의 시큐리티 닥트린, 그러니까 안보 그런 독트린, 원칙. 그 다음에 another casualty of October 7, 그러니까 10월 7일에 그런 또 다른 그 이스라엘 국민들의 어떤 사상자 수, 이런 거와 안보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제를 돼서 지금 선제 타격을 먼저 하고 또 하마스의 지도자를 이란 대통령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죽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디터런스라는 거죠. 먼저 억제책을 먼저 했다. 여기 보시면 네타냐후가 전후 계획을 요구하던 정적들, 칸츠라는 분이 있는데 결국 전시 내각을 탈퇴했다. 6월달 계산해요. 그러니까 이런 전시 그 내각이 되면서 정적들이 똘똘 뭉쳤는데 지금은 이제 또 탈퇴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자, 프레미스란 말은 전제 또는 기본 가정, 어떤 결론이나 논리를 이끌어내는 근거가 되는 진술이나 생각을 먼저 전제를 하고 이렇게 타격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디터런스. 디터런스는 뭐다? 강력한 대응, 처벌을 통해 상대방이 공격적이나 부정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억제책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대요. 뭔 말은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이제 이스라엘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스라엘 지금 전쟁을 통해서 지금 중동이 재편되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시간을 가져서 텍스트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굉장히 중동 전쟁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가 이제 관심인데 이 타임즈에서 예측한 대로 디터런스, 억제책이 될 것인지 또 역효과가 될 것인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